자, 2020년 5월 11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강약품, 영화테크, 그 다음에 HLB, 지니틱스, 모나리자 총 5종목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부강약품부터 볼게요. 부강약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이 상승을 크게 해주고 지금은 하락을 하면서 눌림을 받는 자리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때 거래하고, 그죠? 요때 거래하면서 요 봉은 뭐다? 매집봉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자리까지 종목을 받고, 나머지 윗부분은 단타 치고 그 뒤로는 전혀 건들지 않은 그림인데, 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죠? 기존의 고점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죠? 음봉이 많이 떨어지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이 빠진 그림에 대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즉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중간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림이 나오면 요거는 물량을 털고 나가는 확률이 높아요.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물량이 나간 거는 없어요. 현재 이 그림으로는요. 대신 고점을 넘겼었던 이 고점 신고가를 만들고 최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관점이 된다면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주가를 하락시키는 관점이 된다라고 대부분의 책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의 그림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쵸?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인 거고, 좋은 점은 고점에서 말 그대로 기존의 고가 윗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장점. 대신 첫 번째 장점은 그렇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의 폭은 크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 라는 관점. 대신 단점으로 본다면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 1파, 2파, 3파, 4파, 5파. 엘리어트 파동이 다 나왔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그죠? 왜 세 차례를 때렸으니까. 요렇게 세 차례 때리고 죽은 종목을 보면 이 모남이라는 종목이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인데, 요런 그림에서 그렇죠. 1파, 3파,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A파, B파, C파. 그죠? 요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부강약품이라는 게 그런 모습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의 그냥 1파일 수도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의 하나의 1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1파부터 5파가 다 나온 파동의 끝일 수도 있고, 그거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부강약품의 이 모습을 보고 이때는 먹고 튀었나? 라는 그림을 이때는 보여줬잖아요. 왜? 거래량이 많이 돌았으니까 평상시보다 음봉으로.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거 매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림처럼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는 지금 모습으로는 큰 추세는 남아있는 그림이지만 작은 추세는 뭐 깨졌다, 그죠? 급등으로 예전처럼 막 이렇게 크게 상승하던 모습은 당장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지금의 모습으로는 행보를 해주면서 우상향을 해주든, 그게 아니라 행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죽든, 둘 중 하나가 남은 상황인 거예요. 이 부강약품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모습에서 올라왔다가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는 O파가 나오고 하락 A파가 나오고 B파 나오고 C파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온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하나의 1파고 2파에 A파, B파, C파 나올 때 이 바닥을 지켜주고 횡보하면 뭐가 나와? 3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로 보면, 우리가 어차피 고점에서의 이 피레침이 좋은 그림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얘가 급등 추세로 꾸준하게 갈 거였으면 요 자리를 깨고 내려왔으면 안 돼요. 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왔던 자리고 그 자리의 시가가 여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시가는 여기지만 종가 대비해서 상승한 모양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원칙적으로는 이 모양인 거잖아요. 요 모양인 거예요. 요 모양.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안 되는 그림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대신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까지만 보더라도 보세요.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기는 하지만 뭐가 들어와? 밑꼬리가 들어오죠.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왜? 지켜야 될 자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밑꼬리가 들어오면서 종가는 이 위로 올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그림이었다가 이날 장대 음봉으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 버리죠. 종가가. 그죠? 항상 밑꼬리가 들어오다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들어온 물량 안 넘어간다. 어딜 넘어서야 돼? 또 여기는 여기 넘어서야 되잖아요. 몸통 자리. 이 자리를 못 올라서니까 실망 매물이 내려오면서 눌리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패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일봉 5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주봉 하나가 되고, 주봉에 4개나 5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월봉이 하나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일봉도 하나로 그냥 뭉쳐볼 수 있는 거예요. 이날 거래량 들어온 거를 합치면 뭐가 돼?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냥 이틀치를 하루로 합치면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피레침에 자 시가는 뭐가 돼? 이 종가가 뭐가 돼? 매물대가 되는 거고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꼭 지켜줘야 될 자리가 어디야? 바닥인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바닥에 어디? 중간값이 중요한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밀렸을 때 여기서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다 결국 밀려서 떨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자리를 지금 또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이 자리에 폭이 넓으니까 중간에 그어보면 그 자리가 요 정도 자리예요. 요 정도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22,000 다 지울게요. 지금 이 자리는 여기 22,70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인 거고,
이 위에서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여기 잡고 여기에 중간값 25,200원 위로 올라서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대용님 어서 오세요. 대용님 카톡방을 나가셔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카톡 하나 주세요. 아, 여기가 아니겠네요. 중간값이면 요 정도 되겠죠. 25,4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 얘는. 이 그림이 안 나오면 뭐가 돼? 이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그림으로는 제가 박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1박스, 2박스, 3박스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의 3박스 구간이니까 이 3박스의 중간값이 어디? 최근에 저점 자리. 그리고 오늘 그 박스를 한번 돌파를 해보려다가 맞고 밀린 거예요. 왜? 시가가 높이 떴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이 자리인 거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여기도 중간값을 대충 그려서 그 부분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MAN DUK06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3,500원 기준으로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만약에 얘가 22,700원까지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올라오면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이 자리를 건들지 않고 가는 게 좋아요. 건들었다가 올라올 때는 어디? 27,700원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즉 얘는 요렇게 큰 박스 안에서 횡보를 1, 2개월 정도 해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려왔던 자리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된다. 즉 어디? 요 자리가 되겠죠. 해킹 당하셨어요? 어쩐지 탈퇴를 했더라, 뜬금없이.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디? 25,400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고, 밀리더라도 웬만하면 어디 자리? 몸통 만들었던 자리들, 요 자리죠. 몸통 만들었던 자리가 23,500원이에요. 그죠? 뭘로 볼 수 있느냐? 요게 지금 계속 위아래로 몸통 만들면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죠. 이 박스 만든 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할 때 매수 땅, 매도 땅 강조하죠. 이 밑에는 매수 땅이 되는 거고 위에는 매도 땅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몸통이 만들어졌던 구간을 보면서 이 종목이 어디를 지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승의 기초를 만들려면 어디? 요 자리겠죠. 어디? 상한가 나왔던 자리. 여기 위에서부터 밀리고 여기서 한번 탈환을 했는데 이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죠, 음봉이. 그럼 즉 여기는 아직은 매도 땅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매수 땅 부근에서 치고 올라올 때 어디? 여기를 쳐맞죠. 그죠? 그럼 여기가 중요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는 25,400원 위로 올라서서 위에서 횡보해주는 그림이 좋아요. 그래야 다시 한번 어디? 못해도 여기 26,500원대를 예. 카톡 온 것 같아요. 이따가 확인해서 초대 다시 해드릴게요. 29,500원 5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29,000원 부근부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그림은 그래요. 혹여나 이 자리가 깨지면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정말 급등주로 갈 거면 요 자리를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요 자리를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이미 건드려서 내려왔으니까 요 박스에서 어디? 중간가 그어보면 어디야? 여기죠. 그죠?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미 깨졌으니까 뭐 어쩔 거야, 손절할 거 아니면. 그죠? 이 중간가까지 앉은 거예요.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이 박스 위로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못하면 나가리. 거래량이 갑자기 무슨 이슈가 터져서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올라오더라도 최소한 꼭 지켜야 되는 그림은 뭐? 요런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나타날 거면 몸통이 어디? 최소한 몸통이 이 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26,500원 위로는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다시 상승의 초입을 만들 수도 있는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몸통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적은데 거래가 얼마 안 터졌는데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는 지금 당장은 25,5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올 때는 어디 26,800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야 된다. 몸통. 그게 아니라 몸통을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고 윗꼬리 이렇게 달면 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해되세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좀 볼까요? 그래도 아직 외국인 지분이 많아요. 그죠? 얘네들이 털고 나가려면 어찌됐든 한 번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박스를 칠 확률이 높아요. 당분간은. 그죠? 웬만하면 25,500원도 올라와줘야 되겠죠?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 번은 상승을 시켜줘야 된다. 계속 저점을 갱신을 밑으로 하다가 여기서부터 저점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눌렀는데 이 저점을 만들고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게 뭐다? 변곡이다. 즉 이 자리 밑으로는 안 깨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다. 그죠? 하루 지나면 이평도 올라오면서 뭐가 될 거야? 바닥을 만들어 주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저점 잡고 양봉 만들어 주면서 지금 양음양보다 음양음양이죠. 양, 내일은 또 양봉 하나 나올 확률도 있겠죠. 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고 있겠죠.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이게 기술적 반등일 거냐 아니면 상승에 다시 초입이 될 거냐는 거래량과 윗꼬리 혹은 몸통의 위치가 어디로 생기느냐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바로 전고점 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갭이 띄어서 점상 가지 않는 이상 전고점은 지금 당장은 못 넘어간다. 왜? 볼린저 밴드 어디?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가 32,200원 부근이다. 당장은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여기 27,700원대 요 부분부터 그러니까 26,800원부터가 저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슈팅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나온다면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도 많죠. 아직은 요런 그림 혹은 뭐 좀 더 길고 요런 그림이 나오든지 그죠? 여기나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부황약품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영화테크 볼게요. 영화테크 이것도 뭐 가덕도 관련인가요? 그 영화 금속만인가? 업종 차트 저기 업종 차트가 아니라 운송 장비 부품. 호가창이 뭐 이렇게 얇아? 자, 얘는 누가 사고 있는지도 좀 보고.
얘는 크게 보면 자율주행이에요. 얘는 크게 보면 그냥 큰 박스권이네요.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몸통이 만들어진 자리로 보면 박스권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삼각 수렴을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1년 이상 남았으니까. 뭔가 이슈가 나와서 빵 터져갖고 위로 앉기 전까지는 요런 그림인데, 뭐가 어찌됐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몸통놀이를 보면 크게 보면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 박스권에 어디? 현재는 중간값이 여기가 아닌 것 같네요.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대충 볼게요. 아이고. 지금 딱 중간값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월봉상에. 그죠? 이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어디? 이 고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고점에 혹은 또 중간을 확인하든지. 그 중간이 어디? 요 그림에 대한 고점일 거고, 11,300원 정도. 그리고 중간값은 한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월봉상에. 주봉상에도 뭐 매한가진 거고요. 그죠? 이렇게 박스 치고 일봉상에 보더라도 크게 보면 박스고,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수렴 중이다. 그죠? 수렴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과매도 구간인 거고, 거기에 또 중간을 그어보면 요 부분이겠죠? 그죠? 아직 중간값을 못 올라선 모습인 거죠. 못 올라선 모습인 거고, 자, 큰 그림으로 보면 기존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한 이 정도 자리 되죠. 6,660원 혹은 6,300원이 기존의 저점 자리인데, 이 밑으로 젓가락 할 뻔했네요.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쵸? 어디까지? 여기 9,8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가 하락을 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어디다? 당연히 뭐 쌍바닥을 만들면 이 바닥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어디?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해주고 상승을 해줬던 어디? 요 자리. 그 자리가 얼마예요? 8,450 8,000 잠깐만요. 다시 찍을게요. 8,500원 부근. 그러니까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8,500원 부근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뭐가 된다? 상승을 할 때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뭐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더라도 다시 하락을 할 때는 어디? 기존에 하락했던 저점을 부근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기존의 고점을 뚫고 올라선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위로 올라왔는데 이 밑으로 내려앉으면 여기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첫 번째 확인 못했던 저항 때는 두 번째에 내려오면 뭐 한다?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못 팔았던 적은 물량의 상한가는 가능하지만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 항상 드리죠. 그런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여기도 올라서서 내려앉을 때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즉 그러면 얘도 여기 8,500원대에서는 8,500원대는 뭐 종가상 훼손을 하면 뭐 나가리 종목 오래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 정말 오래 걸리는 종목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지금의 모습에서 횡보를 하면서 뭐 했어요? 이 안에서 작게 삼각수렴을 했죠. 그죠? 그 삼각수렴을 올라서니까 올라올 때 위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내려올 때 어디? 이 삼각수렴의 상단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저가를 올려가면서 오늘 양봉이 하나 나온 거예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양봉의 크기는 작은 거겠지만, 그죠?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삼각수렴을 한 자리,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제한이 온다. 대신 길게 봤을 때는 어디? 요 자리 8,500원을 지지해주는 그림이 항상 나타나야 되고,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면 그냥 요렇게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분간은 대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어찌됐든 삼각수렴을 넘었고 그냥 삼각수렴 헷갈리니까 요렇게 박스권으로 잡고 요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냐. 이 위에 올라 앉았다. 그죠? 그러면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횡보 며칠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든 아니면 내일 바로 슈팅이 나오든 간에 올라오면서 저항이 될 만한 자리는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11,2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저항이 나올 건데, 그 전에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올라오면서 2평에서 다 걸린다. 그죠? 이 2평이 다 어떤 자리예요? 라운드 피겨 값이죠. 10,000원.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 그리고 10,000원 이후부터는 1,500원, 11,000원, 11,500원, 12,000원 다 저항이에요. 왜? 라운드 피겨 값. 우리 개인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매도나 매수를 걸 수 있는 자리. 그런 걸 라운드 피겨 값이라고 하거든요. 00 단위. 10,000원, 11,000원, 12,000원, 11,500원, 뭐 3,000원이면 3,000원, 3,100원, 200원, 3,250원, 뭐 3,300원, 50원 단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10,000원의 1차적인, 그쵸? 올라서면 11,500원. 그죠? 어디? 일봉하고 똑같네. 10,000원, 1,500원. 주봉은 11,500원 있네요. 그러면 일봉상이 어디? 요 자리겠죠. 11,300원부터 11,000 어디? 500원 정도까지가 저항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나의 목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날에 들어오는 거래량에 따라서. 그죠? 그럼 얘는 많이 상승하면, 단기간으로 많이 상승하면 11,500원 부근에서 어디? 12,2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머지는 오버 슈팅이겠죠. 어디처럼? 기존의 모습들처럼. 그죠?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오버 슈팅인 거고, 여기는 한 차례 이 자리를 먹었죠. 조금이라도 먹었고 그 먹었던 자리를 다시 낮춰놨어요. 왜?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양봉의 이 몸통, 제가 좋아하는 몸통의 자리도 슬금슬금 낮아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한 차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낮아지고 여기까지가 윗골이 달고, 그러면서 몸통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뭐. 요런 그림으로. 왜? 아직 크게 내려오는 추세를 건들진 않았으니까. 뚫고 올라서질 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와도 요 자리까지인 거죠. 13,200원, 300원 엄청 많이 나오면, 그럼 그러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이슈가 없으면 요 안에서 뭐다? 박스권이다. 오버슈팅 나오면 11,200원 혹은 11,500원까지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시장이 그만큼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올라서서 얘가 위로 올라서서 여기 목이나 찍고 여기를 찍든 뭘 찍던 간에 몸통이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서 이 위 1,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전고점 확인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 13,500원 혹은 13,300원. 아까 그 월봉상의 고점이죠. 월봉상의 고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량이 되게 가벼워요. 얘는 아까 호가창 보셨죠. 저도 뭐 이 종목을 거래를 해보지는 않아서 언제 해보고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호가창이 되게 얇아요. 그죠? 호가창이 얇으니까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도 애매하고 안 샀다고 하기도 애매한 물량이에요. 이건 뭐 하루 만에 다 팔 수 있는 그림이니까. 하루 만에 다 팔 수 있는, 하루 이틀이겠네요. 평상시 거래량 대비하면. 아니면 요런 식으로 거래가 빵 터지면 하루 안에 다 팔 수 있는 거래량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요 물량이 100% 나갔다고 볼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음봉 떨어지면서 아 분산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얘가 죽은 차트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위로 못 올라서고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얘는 반등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죠? 누군가 들어와는 있다. 그 누군가 누구냐? 이 새끼들인가? 이 새끼들일 확률이 많겠죠. 외놈들 확률은 많은데 슈팅이 강하게 나올 때는 뭐 한다? 이 새끼들이 팔고 나간다. 이 새끼들이 팔고 나간다. 그리고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눌렸을 때 또 사모은다. 외국인들은 원래 이 매매 자체를 빠지는 종목을 사요. 빠지는 종목을 사고 올라오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때 물량을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윗골이 달아서 물량을 100% 팔기보다는 뭐 한 40, 30% 팔고 밑으로 또 쭉 빼게 한 다음에 다시 주워 담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지금의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이. 왜? 어찌 보면 이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수를 이기지 못한, 얘 코스닥인가요? 잠깐만 볼게요. 아이고 내가 계속 엉뚱하게 열고 있네요. 코스닥이네요. 그럼 코스닥보다 낮은 종목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코스닥보다 낮은 종목이에요. 낮은 종목인데 현재 코스닥보다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보다 높이 있는 종목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왜? 코스닥 지수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올라왔던 이 상승폭보다 지금의 자리가 상승폭이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애는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밑에서 이제 차근차근 자리 잡는 애들은 이제 올라오려고 폼 잡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얘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세요? 11,000원대 혹은 12,000원대 부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그림인 거고, 1차적으로 요 자리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11,700원 혹은 11,500원 볼 거고, 11,7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제는 어디까지? 여기 13,000원 부분까지는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신 여기가 그럼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니까 여기서 또 중간가 그어보면 요 자리죠. 12,700원 800원 되겠죠. 거기가 저항이 또 될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램프님 어서오세요.
이 정보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HLB 볼게요. 자, HLB 오늘 거래량이 살포시 평균 거래량보다 좀 많이 터졌어요. 그쵸? 터지면서 오늘 양봉을 하나 만들었어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뭐? HLB 생명과학보다 HLB가 뭐했다? 더 강했다. 시총이 더 높지만 더 강했다. 즉 코스닥 지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밑에 힘들었던 구간을 지나와서 어느 정도 700선 부근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이 머리를 틀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의 모습으로서 지수를 끌어 당겨야 되니까.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정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못 올라왔던 이 우량주 비슷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슬금슬금 머리통을 드는 구간인 거예요. 드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HLB 자리 잡아가네요 라고. 그쵸?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뭐야 이거 안 나올까요? HLB 생명과학. 얘도 머리 뭐 얘는 좀 약하죠. 약하더라도 올라왔다라는 거. 21,100원 올라서면서 머리통 드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런 머리통을 들었어요, HLB가. 그죠? 크게 보면 큰 박스권을 살포시 돌파를 했다가 결국엔 주저앉은 거예요. 종가가 이 박스권 위로 돌파는 못했죠. 돌파는 못했지만 기존의 저점은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났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즉 얘 같은 경우는 큰 추세로 보더라도 이 바닥 대비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크게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추세가 뭐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추세를 만들어갈 뭐가 높다?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럼 즉 지금의 모양으로서 오늘의 이 거래량이 들어온 이 바닥에서의 뭐 피레침은 요 자리지만 여기서 피레침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거고. 그죠? 89,000원. 이 피레침이 나오면서 거래가 들어왔죠. 그쵸? 제일 많이 들어왔었죠.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몸통은 없지만 어찌됐든 피레침을 만들고 나니까 이거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여기 이 시가를 이날 이후로 한 번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시가를 안 건드렸죠. 한 번도. 몸통이 안 보이잖아요 다들. 좀 키워볼까요? 안 건들죠. 이날 하루 건들 때 이 저점을 확인하고, 그죠? 저점을 확인하고 더 높죠? 이것보다 88,200원 88,500원. 그죠? 이 저점을 확인하고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즉 이날이 상승의 신호가 된 거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나왔어? 바닥에서의 피레침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시키면서 여기가 하나의 고점 자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맞고 밀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가가 갭이 떴으니까. 갭이 떴으니까 올라오면서 요 자리 한번 확인했고 매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가 하나의 저항이 될 건데 여기는 그냥 뚫었죠. 뚫고 올라오고 이제 여기가 고점인 부분인데 이때는 확인 못하고 오늘에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섰죠.
그죠? 이 고점을 뚫고 올라섰어요. 그럼 지금의 모습도 11만 3,800원이 저항대가 되는 거고, 꼭 지켜줘야 될 자리는 10만 1,400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중간값까지 그어보면 10만 8천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10만 8천원보다 조금 더 빠지겠네요. 요 정도 될 거잖아요. 10만 7,500원. 그죠? 그럼 이 종목은 10만 7,500원만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상승이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말 그대로 우상향으로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요런 모습으로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는. 뭔가 큰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면 뚫고 올라오면서 길을 또 하나 만들겠죠. 그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그런 그림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오늘부터는 스윙으로도 괜찮은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어디? 오늘의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14만원 부근까지는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한번 맞고 밀리더라도 다시 12만 5천원 정도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올라오면서 어디? 16만원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신고가를 가든 말든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주봉도 이쁘게 이제 모양을 돌리죠. 원 돌리는 자리죠. 여기서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못해도 여기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하겠죠. 요 자리 한번 확인할 거고, 올라서면 이제 뭐 16만원대, 그쵸? 17만원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현재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해되셨죠? 상승의 초입 구간이 된 거예요. 얘에 따라서 HLB 생명과학은 당연히 그냥 따라올 거고, 지금 자리는 갇혀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얘가 튀어오르면 뭐 덩달아서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죠? 그 얘는 뭐 현재 11선을 7일선이네요. 이건 내가 안 바꿔놨구나. 7일선을 타고 가고 있네요. 급등 추세죠. 그러면 내일 시가가 오늘의 11만 3,80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몸통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밑에서 시작하면 올라오면서 한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정도 확인하고 밀리면서 다시 뭐 11만원대, 그쵸? 11만원대에서 한 10만 8천원대까지는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 자리가 어디? 요 자리라는 거. 중간값. 그쵸? 그럼 지금의 모습은 크게 보면 박스지만 어찌됐든 이 박스권에서, 크게 보면 박스지만 이 박스권에서 어디? 중간값을 올라선 그림인 거고, 그죠? 중간값을 올라서니까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고점을 확인한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 10만 7천원 위에 있으니까 얘가 내일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한다면 지지받고 슈팅이 나올 거고, 밑에서 시작한다면 위에가 저항이 되지만 지지하는 자리가 요 자리 10만 7천원 정도 선에서만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중간값 위에 있으면서 그 중간값 위에서 놀아준다라는 거는 위를 한 번 더 때릴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밑으로 깨져서 내려오면 위에가 저항이 되는 거. 그죠? 그러면 뭐고 어찌됐든 얘는 지금 엔돌파의 모습을, 여기도 상승해주고 올라와서 반절 누르고 올라올 때 눌러준 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지금 여기서 여기 눌렸으니까 어찌 보면 10만 7,800원에서 95,700원. 그럼 얼마예요? 7,000원. 95,000.
그럼 1200원 1300원 되겠네요. 맞나요? 107,000원 아니구나 12,000원 13,000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13,000원 정도 더하면 12만원 정도. 그냥 오늘 딱 그 확인을 한 거네요. 빠진 만큼 어찌 보면 이렇게 올라온 거네. 이걸 여기다 대보고 조금 모자란가요? 조금 모자라게 올라왔다 빠진 거네요. 그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죠. 12만원. 그죠? 12만원까지 못 갔잖아. 12만원까지는 못해도 한 번 찍고 내려앉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지. 왜? 눌린 만큼 돌파를 했으니까 올라와야죠. 눌린 만큼 못해도 한 번은 올라와야지. 여기도 오른 만큼 올라왔잖아요. 그죠? 눌렸으니까 올라왔다가 눌린 만큼 올라온 거니까 얘도 눌린 만큼 올라는 와야지 한번. 못해도 12만원은 찍고 한번 눌릴 수는 있지만 뭐 어찌 됐든 얘는 지금 상승의 초입을 만들어 준 거다. 즉 말씀드렸던 듯이 107,500원을 안 깨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좋고 많이 밀리더라도 101,500원만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상승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승하면 16만원 뭐 1차적으로 13만원대가 저항이겠죠. 많이 올라오더라도. 그쵸? 왜 여기서 계속 위아래 행보를 했으니까. 여기서 몸통 있는 자리 뭐 한 요정도 자리 잡고 여기에다 한 중간값 정도 잡으면 한 14만원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죠? 14만원대까지. 목소리 힘들어요. 저는 항상 목이 타요. 그리고 오늘 먹는 음료수가 콜라다 보니까 목이 타요. 이빨 썩겠어. 아무튼 HLB는 그렇게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기존의 상승이 이게 1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올라왔다가 결국엔 이 바닥까지 다시 눌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번 1파일 수도 있어요. 1파일 수도 있고 이게 2파 나왔고 그러면 여기 고점과 저점에 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60% 빠진 거죠. 그죠? 고점하고 저점 대비. 그럼 밑에 40%가 남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의 1파 이론에 맞는 거예요. 고점 대비 60% 40%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차 파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고, 혹여나 이게 1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럼 3파동이니까 뭐 5파동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게 1파동의 조건에 안 맞아요. 왜? 바닥까지 눌렀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세력이 헤쳐먹고 나갔고 여기서부터 크게 한번 해먹을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얘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이 저점을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꼭 이거 해먹고 나간 거였다면 내려앉아야지. 어디까지? 이 밑에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앉아야죠. 왜? 올라오면서 여기가 1차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 저항. 그러면 여기가 여기잖아. 그죠? 근데 여기까지도 안 내려왔고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 기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군가 기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즉 크게 물량이 빠져나간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온 것도 없어요. 물량이. 왜? 여기서 빵 하고 들어왔던 물량, 이게 여기서 세력이 누군가 들어와서 이 정도를 매집하고 쳐 올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황 9시 50분에 끝났어요. 그다음 지니틱스 볼게요.
지니틱스 예전에 이때 개관들이 참 장난쳤던 종목인데 멋지게 올라왔네요. 얘도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개관이 조금 남았네. 이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네. 자, 이 지니틱스라는 종목 보면 예전에 뭐 코덱스에 있다가 올라온 종목인지 아니면 상장 자체를 이렇게 했다가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이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뭔가 위아래 지분으로 나눠 보면 요런 자리가 되거든요. 지분으로 나눠 보면 그냥 요런 식으로 이 크기가 맞진 않지만 지금의 모양으로는 계속 이 안에서 몸통을 만들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음봉이 떨어지든 아니면 윗골이 달고 밀리든, 그죠? 그럼 즉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는 소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매물을 이제 소화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월봉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봉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든 여기를 뚫고 올라섰으니까 2750원을 뚫고 올라섰으니까 주봉상에도 1차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자리에 왔네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 자리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면 기존에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 하나, 올라오면서 저항이 됐던 자리가 요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까지만 먼저 잡을게요. 그 위는 뭐 올라와 봐야 잡을 수 있는 자리니까 뭐 요렇게 저항이 될 만한 자리를 잡아놓고 밑에서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는 요 자리가 있고 뭐 요 자리 있고 혹은 이제 요 자리가 생기는 건데 요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의 모습은 주가를 한번 상승시켰다가 요 자리에서 횡보를 조금 해주다가 그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니까 그 뒤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추세를 여기서부터 돌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돌린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나타나 있는 자리가 된 거고, 그 자리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 중간이 여기거든요. 그죠? 요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의 이 추세대가 요런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 중간값 위로는 아직 못 올라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슈팅으로 한 방 나타나지 않고 이 중간값까지만 몸통을 만들어 놓고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요런 자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그림이고, 오늘 뭐가 어찌됐든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내일 올라오면서 어디를 뚫고 올라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자리인데, 얘는 좀 가벼워서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3,000원 부근은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얘는 아예 스펙주였어요. 스펙주였다가 확인한 거예요. 합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보면 얘는 기존에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가다가 이 추세가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하구나. 요 자리로 볼 자리가 아니네요. 그냥 큰 추세를 뭐야 이거? 큰 추세를 보면
요렇게 볼 수 있는 자리였죠 기존에. 그죠? 그 밑에서 올라오던 저항대 부근인 거예요 지금이. 위에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데 부근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내려올 때 이제는 지켜줘야 될 자리가 여기 거래량 들어왔던 이 자리를 깨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여기 고점을 아이고 잠깐만요. 고점을 여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몸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300원을 깨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올라와서 고점을 한번 탈환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눌릴 때 못해도 2,450원은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이제는 이 자리를 볼 필요가 거진 없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내려와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횡보가 길어야 된다. 어디까지? 여기 자리까지 잡고, 즉 저 자리까지 내려오면 이 안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당분간.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고점을 높였으니까 우리가 스윙으로 끌고 가더라도 기존의 이 손절 자리 혹은 꼭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를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내가 생각하는 손절 혹은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를 정해놓는 것처럼 지금의 모습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될 자리가 이제 여기가 생긴 거예요. 2,570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올라오다가 어차피 거래량이 빵하고 크게 들어오면서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위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당분간은 없을 수도 있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종목은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다가 구름대래 죄송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섰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어디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죠? 그럼 윗꼬리 맞고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볼린저 밴드가 옆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그때는 거래량이 터지면 볼린저 밴드가 위로 벌어지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한번 뚫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죠? 그럼 그 저항의 자리가 2,900원대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버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얘는 당장은 2,900원에서 2,950원 혹은 3,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을 하든 못하든 간에 내려앉을 때는 2,55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3,000원을 확인하고 혹은 3,3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왜?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가 있으니까 모양을 만들어야죠. 얘는 단기적으로 파동을 그려봐도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고점을 갱신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가 됐으니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그림에서는 중간에 매수 매도가 거진 없었다고 봐도 돼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이라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양봉이라는 자리가 안 나왔으니까. 대신 여기에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올라오면서 여기서 음봉이 한번 출현해 주는 거예요. 왜?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양봉으로 다 올라오죠. 윗꼬리는 계속 달더라도. 왜? 여기서 양봉이 없으니까. 음봉만 있으니까 양봉만 올라오는 거고, 양봉이 있으니까 음봉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개. 그쵸? 그리고 나서 갭 떨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갭 떨어진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를 해준 거예요. 왜? 요 자리에 있을 땐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고, 빠지고 나서는 여기가 뭐가 돼? 저항이 되니까. 요 자리에 있을 땐 지켜주면 여기가 뭐가 되고 지지가 되는 거고, 그쵸? 밑으로 내려오면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지금 빠진 만큼 올라는 왔는데 시작은 어디? 여기인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빠진 자리가 요 자리부터인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그럼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대신 3,000원을 뚫고 올라서서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3,000원을 맞고 떨어지더라도 2,550원에서만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좋고, 웬만하면은 2,550원 지지. 그게 아니면 뭐 말씀드리죠. 항상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그죠?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상승해주고 다시 또 눌렸죠. 그리고 나서 받아주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아주는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눌러준 자리가 없었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눌릴 때는 어디? 여기선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빠르게 3,000원 올라선다라는 거지. 이 위로 올라서서 지지 한번 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이 위 고점을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으니까 올라왔다가 고점 만들어 놓고 다음에 눌러주고 올라올 때 고점을 못 넘기고 눌러줄 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 혹은 이 신고가를 한번 올라왔다가 눌려줘야 되는 게 원래 패턴의 그림인데, 얘는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매집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누른 거예요. 한 번 더 누른 거고, 그 누름을 그대로 복구를 해놓은 거예요. 뭐 없이? 거래량 없이. 그죠?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 자리도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빠졌고 평균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한 방 쏴주면서 주가를 뭐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서 아까 HLB처럼 그런 그림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주가를 지금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다. 그죠? 이 상승으로 따진다면 요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추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만약 이렇게 밀리면 급등으로 이렇게 추세 올라가는 자리는 깨지지만, 그래도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한 번 더 쏴준다라는 거. 3,000 어디? 3,250원에서 3,300원까지는 한 번은 쏴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도 그렇죠. 주봉도 올라오면 어디? 여기잖아요. 3,270원. 구름대에 하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한 차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죠.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부근이니까. 2,875원이네요. 2,875원이 요거네요. 요거. 그죠? 그러면 뭐 잠깐의 저항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한번 고점을 높여놓고 밀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00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첫 번째로는 저항이 될 거다. 만약에 갭이 띄어서 구름대 상단에서 시작을 하면 구름대 상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혹여나 내일 안 가, 모레 안 가더라도 이 안에서만 횡보하는 그림만 좀 나타나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3,200원대 50원 혹은 3,300원 부분까지는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그때그때 지켜주는 흐름을 보고 확인을 해라 라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죠? 상장하고 어차피 신고가라고 볼 수 있나?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회사가 회사 오너라고 해야 되나? 오너가 그 미친 짓거리만 안 하면 얘는 나중에 뭐 하나의 그 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합병했던 거는 뭔가 지들이 해먹으려고 합병시키는 시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그림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아닌데 아직.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이 3,300원을 또 못 올라서면 요렇게 또 박스가 생긴다라는 거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면 웬만하면 이렇게 팔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얘는 거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거래를 했었고 여기서 거래를 했던 종목이라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훅훅이거든요. 훅훅. 그러니까 훅훅 하는 종목은 훅훅 못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 것도 빠르지만 빠지는 것도 빠르다. 왜?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하나 더 남았구나. 모나리자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나 이게 끝인 줄 알았네요. 자, 마스크 관련주잖아요. 나무기술? 나무기술도 뭐 그럴 수 있는 종목처럼 나왔네요. 그쵸? 요렇게 한번 신고가 만들어 놓고 억지로 밀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이렇게 쳐 올린다는. 그죠? 돌리고 원 돌린 다음에 지켜줄 수 있는 뭐 지지대 요런 데서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한 번 더 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대신 뭐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모나리자 볼게요. 자, 그 이태원 뭐 클럽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에서 공공기관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이 안 돼요. 그죠? 지하철도 아침 뭐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를 안 쓰면 그거를 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스크 주들이 이제 5월부터 6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이 나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왜? 그만큼 매출이 많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KM이라는 종목이 확실하게 가는 종목인 거고, 이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마스크 관련주로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모나리자를 가지고 왔어요. KM이 대장이긴 맞지만 KM은 모나리자보다 주가 상승의 높이가 어느 정도 뭐야 이거 KM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뭐 적게 먹더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뭐 모나리자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의 모습을 보면 얘는 참 재밌는 그림이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다시 눌러놓고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다시 눌렀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추세는 밑으로 하방을 잡고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요렇게 하면서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신 이 그림이 하나의 매집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얘가 KM도 매한가지고 지금 마스크주 뭐 예전부터 웰크로 뭐 기타 등등 있었지만 저는 이 KM하고 모나리자 두 개만 보거든요. 얘도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 눌렀다가 그리고 다시 이 전고점을 한번 올렸다가 눌러놓고 다시 고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다 죽어가고 이제 마스크 얘기도 안 나오고 진단키트에서 치료제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고 또 다들 뭐 이제 팬데믹 뭐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종식이다 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도 종목이 죽지를 않아요. 그죠? 뭔가 희한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희한하다라는 개념은 뭐 누군가 만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부터
요렇게 하나 자리를 잡았었던 종목인 거고, 그죠? 요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냥 또 작은 자리로는 요렇게 하나의 자리를 잡았던 종목이에요. 박스를 잡았다는 개념인 거죠. 이 박스에 중간을 그어봐서 요 정도 자리 되겠죠? 그어봐서 박스 위로 올라갔을 땐 어디? 박스권 상단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박스권 상단에 또 중간값이 아유씨, 다시 그릴게요. 펜을 이거 유로로 하는 뭘 받아야 되나?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죠? 박스에서 중간값이 있고요. 중간에 또 중간값이 요 자리에요. 그죠? 밑에는 안 그릴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 오래 걸린다. 끝난 종목이라 봐도 되니까. 그럼 이 중간값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디? 중간에 중간값까지 도전했고, 이걸 올라서면 어디? 고점까지 확인하는 거고,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중간값 밑으로 빠지면 바닥까지 확인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슈팅이 나와서 박스 상단을 한번 때리고 눌려서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한 번 더 때리고, 그 다음은 지금의 자리가 중간값 위에요. 그쵸? 웬만하면 이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박스를 지금 크게 보면 3번 때린 거고, 1번, 2번, 3번 때린 거고, 그냥 하나의 파동식으로만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2번 때린 거예요. 2번. 2번. 어떻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2번 때린 거예요. 그럼 박스를 3번째 혹은 3번 때리고 위에서 버텨주면 4번째는 무조건 뚫고 가거든요. 그게 아니면 3번째 뚫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대신 3번째는 뚫었다가 눌릴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박스권의 중간값을 지켜주면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지지하는 거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봉상에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끝난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끝난 거 같은 종목을 밑에서 어디? 여기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에 시가를 안 건드리죠. 어디서? 이 다다음 달에 저가를 미는데도 시가를 안 건드린다라는 건 누군가 여기서 기어 들어와서 여기가 지들이 처음 샀던 자리니까 이 밑으로 빠지면 자기네들이 물량을 모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켜준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법으로 봐도 피레침이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디? 상단이 저항이고 하단이 지지다. 그죠? 하단까지 내려오면 이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생기지만 이 중간값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한다? 고점을 넘어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단을 만들어 놓고 보세요. 장대 양봉을 뽑아 놓고 고점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올라왔다가 밀리면서 어디? 중간값을 깨고 내려오면서 바닥까지 찍으니까 올라올 때 어디가 저항이 된다?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죠? 상단에 쳐맞고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이 중간값 위에서 버티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버티는 그림이 강해지면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 기존의 고점 한번 확인할 거고, 확인해서 지지 받으면 튄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11,500원 부근까지 한번 또 튈 수 있다라는 거지, 얘가. 그죠? 월봉상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던 자리를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메꿨다라는 거지, 이 음봉을. 그죠? 음봉을 메꾸면서 여기 빵 하고 거래 터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뭐 이 거래량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이제. 그럼 이 거래량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올라올 때는 이제 여기 고점이 저항이 되겠죠. 왜? 거래량이 빵 터졌으니까. 그죠? 그럼 이 위에서만 거래가 빵 들어오면 한 번은 윗꼬리가 달더라도 슈팅이 한번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봉상에 보더라도 기준이 나오죠. 어디서? 여기가 기존에 몸통 만들었던 자리, 여기가 기존에 바닥 만들었던 자리.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땐 위아래로 변동폭이 커지다가 지금 여기 올라왔다가 내려왔을 때는 어디? 여기 자리를 버틴다라는 거. 6,680원, 6,700원 위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죠? 변동폭이 커졌다가 변동폭이 이제 줄었다라는 거예요. 반으로. 원래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 건데. 그잖아요? 이 패턴으로 가면 올라왔다가 눌렀으니까 올라왔다가 눌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눌릴 때 어디? 여기서 좀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위로 한 번 더 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대신 그 위의 지점에서 어디? 중간 부분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못 뚫고 지지를 못했으니까. 여기 이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여기까지 찍는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일봉상에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크게 원을 돌렸던 종목이 작게 원을 이제 돌리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즉 이제는 요 자리 밑에는 뭐? 매수땅인 거야. 매수땅. 확인을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한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놀아주면서 이제 요 자리 그어놓고 여긴 매도 땅인 거고, 여기서 여기가 전쟁터인 거고, 여기는 매수 땅인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고, 오늘 시가를 갭을 띄웠는데 기존에 고점 위에서 띄운 게 아니죠. 이 고점에 거래량이 터졌잖아. 그죠? 이 위에서 띄웠으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안 팔았을 거예요. 왜? 내가 상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좀 지켜볼까? 그러다가 매수세가 빡 들어오면 쫙 치고 올라가면서 아싸, 요런 데서나 팔겠죠. 8,800원대 8,700원대 오면 파는 건데, 오늘의 시가가 여기 고점 밑에서 시작하니까 애매한 거죠.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뚫긴 했지만 어디? 기존에 올라오면서 몸통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아직 저항인 거예요. 말 그대로 매도 땅인 거고. 그죠? 여기 거래량이 빵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쳐갖고 밀리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즉 이제는 이 자리를 뚫으려면 뭐? 요 정도 거래량만 있어도 해결이 된다. 대신 요 정도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 요 밑으로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7,200원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면, 깼다가 올라오면 어디?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한 저항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돼요. 그때는 이 정도 거래량이 또 필요해요. 즉 지금의 모습으로는 요 자리 위에서 지지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 거고요. 7,500원대 이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여기서 갭을 띄어서 밀리면서 이 밑으로 깨고만 안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이 하나의 음봉이 차후에는 매집이 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 이해되세요? 그죠? 올라오면서 이제 뭐 저항될 부분이 또 하나씩 생기겠죠. 왜? 한번 올라왔다가 찍고 빠진 거니까. 대신에 이제 오늘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야 감싸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일 당장 나올지 아니면 하루 이틀 좀 더 조정받고 튀어주든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었던 거죠. 지금 뭐 이제 제가 더 낫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미코라는 종목처럼 이게 저런 모양새를 외국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리코라는 종목처럼 올려놨다가 누르고 올려놨다가 다시 누르고 올렸다가 한바탕 밑으로 빼고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건데, 이 모나리자가 어찌 보면 더 빨리 시작했고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얘도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얘가 그냥 크게 하나의 박스권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림인 거고. 그죠? 기존에 요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고 팔고. 이 새끼들은 꼭 하는 짓이 주가를 안 올리더라도 그냥 밑으로 빠지면 주워 담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계속 빠졌다가 중간에 좀 샀다가, 그쵸? 이렇게 막 매수세 들어왔다가 다시 쭉 팔고, 다시 매수세 조금씩 들어왔다가 팔고, 이지랄 하다가 이제 개인이 많이 잡았거든요. 기간도 좀 있네요. 그럼 누군가 이거는 지금 작업을 치고 있는 종목 같이 보여요. 매도 이렇게 거래량 들어간 것들 중에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 자리가 없어요. 요때도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기존 이 어느 정도 상단에 올라오는 거래량만큼은 못 미친다라는 거. 요런데도 매한가지라는 거. 그쵸?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죠? 이 음봉의 길이는 긴데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라는 거. 대신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도 많았고 매도세가 많았고, 즉 위에서 들고 있던,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걸 누군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대신 매도는 위에서 던질 때 공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밑에서만 받아주니까 거래량이 적은데도 이렇게 크게 빠지는 내용인 거고.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모양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물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기존의 정고점에 대한. 그죠? 이렇게 되면 정고점이잖아요. 그럼 이 정고점을 한번 넘어설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존하고 흐름이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이게 길어졌네요. 이거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요 자리 보더라도 상승을 해주고, 그죠? 상승을 해주고 눌렀다가 올라올 때 어디? 고점 대비 50%. 그죠? 항상 말하죠. 상승을 크게 해주고 하락을 해줬다가 올라올 때는 몇 프로? 30에서 50% 정도는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 상승에 대한 폭이 나온 거죠. 50%. 그쵸? 그럼 기술적 반등 나오고 처음 밀린 거예요. 다시 하락해주고 올라올 때 몇 프로? 이건 한 30% 나왔나 보네요. 그쵸? 30% 나오고 하락해주고. 그죠? 여기서 하락해주고 다시 올라올 때 일단 30% 나왔네요. 그죠? 요런 그림이었거든요. 올라왔다가 눌린단 말이에요. 여기 그랬고, 여기 상승 그림 보더라도 처음에 크게 그냥 상승해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 죽었죠. 그죠? 그리고 나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이 정도 올려놓고 기술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죽은 그림인데, 여기 자리만 보면 요런 그림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인 거예요. 요런 그림인 거예요. 요런. 그죠? 아까 그런 그림처럼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0% 눌렸다가 거기서 올라오는 그림 한번 나왔다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그림은 한 번 더 올려놓을 수는 있는 자리라는 거지. 어디처럼? 못해도 이런 아까 요런 그림처럼. 그죠? 요런 그림처럼.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눌렀다가 한 번 더 올려놓고 올라가는 척, 돌파 매매인 척 하고 개인들한테 물량 던지고 이렇게 눌러버린 그림인 건데,
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요게 지금 생략된 그림이 요거잖아요. 그냥 한 번에 올라오는 그림. 그런 것처럼 지금의 모양이 그런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요게 없는 그림이잖아. 원래 여기서 그러면 애초에 얘가 뒤질 그림이라면 올라왔다가 반절 정도 쏘고 횡보하다가 슈팅 나왔다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야 돼. 이 이슈가 끝난 거라면. 아까 봤던 예전에 모나미랑 모나리자랑 같이 다녔는데요. 지금은 전혀 별개가 됐어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지. 요런 그림이 차라리.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죽어버리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뭐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기존의 이 상승 박스라고 보면 이 박스에 최소 중간값 정도에서는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쵸? 즉 지분이 밑에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못해도 9,000원 부근 한번 확인할 거고 뚫고 올라서면 만원대 간다. 만원에서 11,000원, 11,500원 혹은 많이 뭐 이렇게 팍 날아가면 14,000원대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위에 이평선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칠 수도 있죠. 14,000원 부근 단기적으로 올라선다면. 그죠? 기존에 얘는 뭐 뒷산도 있어서 여기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올라오면서 2만원대까지 한번 찍었던 종목이죠. 예전에. 그죠? 19,800원. 그럼 여기는 한번 찍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얘가 뭔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아니면 마스크 말고도 뭐 해먹을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 그려놓고 있어요. 지금 월봉상도.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역배열에서는 뭐 2평 따먹기 해라. 올라오다가 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 다음 2평까지. 근데 이 2평을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면 이 다음 2평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거리가 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저항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맞고 빠질 확률은 있는 거예요. 대신 지금의 자리는 조금 눌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만 준다면 웬만하면 요 자리 아니면 길게 잡으면 요 정도 자리에서만 지켜준다면 한 차례 튀어 오를 거다 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1시간 반을 또 했네요. 그죠? 좀 기네. 너무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쉽게 그냥 대충 포인트만 찍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너무 길죠? 아무튼 봐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제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이런 종목 보는 법이나 공부법 혹은 리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번호 조정 후에 카톡을 주시면 뭐 친절 상담 해드릴게요. 월 리딩비는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요. 말 그대로 그 이상의 리딩과 공부가 되는 방이니까 혹여나 유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뭐 10만원이면 하루면 매매 수익 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못해도 한 종목이면 뭐 술 한잔 안 먹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누구 유료방보다는 저렴할 수 있고 또 훨씬 나을 수 있죠? 저희 회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 연락을 주세요. 아무튼 오늘 종목 분석은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